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요 며칠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1%대로 하락하면서 19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누차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그 10월 달에 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월초를 중심으로 해서 월초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는지 위에 놓여져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생명선이다 혹은 세력선이다 일컬어지는 21평선의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는 그래프가 코스피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월초 대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 일선의 기울기마저도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였었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누누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장을 보시면 얘가 이틀 동안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원포인트 레슨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이렇게 내려갈 때도 아마 제가 방송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쫓아는 매도는 하지 마라. 너무 늦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마틴 결전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을 준다. 단 얘가 주가가 들어줄 때는 내려갈 때는 쫓아가는 매도는 아니지만 들어올 때는 매도다라는 그 전략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기 이선의 길이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동평선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관리해 주십시오 해서 보통 3일 정도 나눠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2일간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주가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어디냐? 이제 관건은요. 이 밑에 있는 전 저점이 관건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통상 주가가 고점에서 꺾일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위에서 꺾어질 때 통상 일반적으로는 고점이 먼저 낮아집니다. 우리가 통상 쌍봉이라는 것은 고점이 먼저 낮아지거나 같은 구간에서 꺾어지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가가 약선상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이 약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고점이 먼저 안 깨져요. 원래는 고점이 먼저 깨지는데 고점이 먼저 안 깨지고 어떤 걸 먼저 위협받냐면 고점을 살아낸 상태 속에서 곧바로 직전 저점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를 살짝 깬다 하더라도 얘는 고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가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다시 두 번째로 꺾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장을 갖고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장을 보면 5일평선 쌍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일평선 쌍봉이니까 저점을 깨지는 거는 굉장히 쉽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21선은 빨간 선이죠. 빨간 선 가만히 보면 20선은 외봉입니다. 이렇게. 쌍봉이 이렇게 외봉이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외봉의 영역권에 있을 때는 어디가 가장 관건이냐면은 이 앞에 고점이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쪽 저점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한번 이렇게 외봉을 주고 갔을 때 여기 지지가 됐던 요 라인이 여기가 바로 1870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가가 들어왔을 때 이제 1차 관건은 얘가 꺾어줘도 외봉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올라와야 되겠죠. 쌍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 관건은 여 전저점 지지 여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880, 70 여기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든 아니면 내일이든 마찬가지로 이게 주가가 들어줘도 여기도 들어줄 때 너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들어줘도 아직 일선은 방향을 상향으로 돌릴 마음이 없어요. 이건 들어온 주가고 빠져나온 주가. 박스를 잠깐 쳐보겠습니다. 박스를 쳐보면 지금 들어온 주가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어도 빠져나간 주가가 상대해드는 주가가 자이언트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는 얘는 위로는 매물이 있다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매매는 결국은 수급이 최대 관건입니다. 자, 수급이 최대 관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장에 메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천엔천에 매수가 들어와 줘야 이 장이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동양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외국인들이 천엔천 매수를 들어오는커녕
오히려 매도를 들어오면서 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럼 왜 외국인들 매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준비된 화면 잠깐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포션을 보면 선물의 누적 매도 포션이 여전히 많아요. 대략 이건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통계 차이가 있겠지만 작게는 한 15,000개서부터 한 2만 개 정도가 외국인들 누적으로 매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면 주가가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포션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게 해지용이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용으로 일으키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이너스는 구조가 되겠고 내려갈 때는 플러스가 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반등을 줬을 때를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갈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외국인 선물에서 매도가 들어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는데 일반 투자자들 아침서부터 계속 선물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에서 깡통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매하셨을 때요, 항상 쟤들도 우리 걸 보는데 왜 우리는 쟤네들 걸 안 보고 매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상대방이 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면 항상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의 약속이 그건 동시에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매매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동시효과전에 그냥 함부로 매수나 매도를 때리거나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매매를 할 때는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의 체크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는 구간, 여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물에서 순매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21선에는 매물벽도 위치를 해 있어서 11월에 출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순한 생각으로 11월 출발을 했으니까 11월은 10월과는 다르게 월봉으로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벌써부터 가져보게 되는데요. 11월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야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를 컴퓨터 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린 마음에 이렇게 곁에서 어른들 하는 걸 이렇게 곁에서 구경하더라도 내 생각엔 저게 주사위가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열어보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주사위는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야바일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이 움직일 때 보면요, 눈앞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속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주사위는 반드시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 거기 없는 거죠. 그러면 속지 않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매매 세 구간을 여러분이 필히 가지고 계시면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세 구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분명히 녹화도 돼 있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꼭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이렇게 세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첫 번째, 매도가 우세한 파파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월 달에도 왜 굉장히 약했냐면 바로 파파 구간이었었죠. 월초 대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파란색 구간, 음봉 구간이죠. 그죠? 파란색 구간에서 주가가 밑으로 가면서 음봉 구간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선드 색깔을 제가 하락하면 빨간색, 파란 색깔, 상승하면 빨간 색깔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우리가 매매할 때 파파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얘가 완전하게 빨빨 구간,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약주 같은 거 보십시오. 종합은 내려가는데 왜 얘네들은 굉장히 강하냐? 빨빨 구간이야. 즉 월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 주면서 일선의 길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럴 때가 바로 빨빨 구간 패턴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셨을 때 매매 가장 기본은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우리가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립 구간이에요. 즉 우리가 왜 지난 10월 달에도 얘가 추격 매도는 안 해도 올라갈 때는 매도를 때리십시오 그런 거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하나가 빨강이어도 캔들이 빨강이어도 아직 이슈는 내려가는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중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파파구 할 때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요. 또 종합이 내려간다고 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종목은 반드시 빨빨 패턴. 오늘도 보면 뭐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일선이 살아있는지 매수는 그 종목 내에서만 배팅을 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수는 일단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은 이선이 꺾어 내려가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갈 때는 지난 10월 달과 마찬가지로 당구간 매도하셨다가 어디가 가장 좋은 구간이냐? 다시 이선도 이렇게 돌아섰을 때
이때가 가장 공격적인 구간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월초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 강도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월초 아래에 있고 어떤 점이 월초 위에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매창은 위로 두를 때는 여전히 아쉽지만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 왜? 얘가 지금 파파 구간이기 때문에 빨판 구간으로 가려면 중간에 중립 구간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등이 있다면 지금 얘는 붉은 신호등이에요. 위험한 구간에 누워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다시 안전한 구간 넘어갈 때 노란색, 소위 중립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위로 나갈 때 리스크를 관리해 주시고 다시 완벽하게 일선이 터널 구간에서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초보수산 밑에 하단은 전 저점,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외국인들 천엔천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오전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한 3, 4천 개 이상 강하게 들어오는 날, 이런 날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